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보리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트레이드로 자완개투 요원 진해수 선수를 영입한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KBO 리그 MVP 신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야구기자회 회장 자격으로 오늘 신인왕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신인상은 한화의 문동주 선수가 예상대로 받았습니다. 제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상식 무대였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떨었습니다. 앞으로 더 무게중심을 잡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야구 소식을 전하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담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롯데의 보도자료 있는데요. 오늘 프로야구 시상식은 30여 분 앞둔 1시 30분께 롯데 담당 기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롯데가 2025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LG로부터 진해수 선수를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박준혁 단장 멘트가 밑에 있죠. 자원투 스텝스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내년 시즌 즉시 전력이 가능한 선수이다. 성실한 자기관리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롯데는 자완개투진이 좀 헐거웠죠. 특히 3년차 자완이죠. 유망주 김진욱 선수가 올 시즌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롯데의 왼손 불펜이 다소 헐거웠다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올 시즌 도중에는 지난 5월이었죠. KT와 트레이드로 자완 불펜 심재민 선수를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이번 영입도 박 단장의 설명처럼 진해수 선수가 1986년생, 우리 나이로 37살인데요. 일단 롯데는 진해수 선수가 적지 않은 나이지만 앞으로 한 2, 3년은 충분히 1군에서 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완 뎁스를 강화하는 목적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상식에서 영경혁 감독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트레이드도 영 감독이 선수의 앞길을 열어주는 트레이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롯데 담당 기자 이혜진 기자 오래간만에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는 머니볼이 초창기 멤버였는데요. 그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혜진입니다. 이혜진 기자, 우리 좀 전에 프로야구 MVP 시상식에서 봤잖아요. 네. 네, 오늘 시상식에 롯데 트레이드에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네, 시상식 조금 전에 트레이드가 발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좀 굉장히 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롯데 진해수 선수 트레이드 영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롯데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트레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트레이드 배경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두 구단의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아떨어진 트레이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의 경우는 계속해서 좀 왼손 투수가 부족했어요. 네네네. 잘 아시겠지만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숫자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그런 자원들이 많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롯데가 좀 지속적으로 자완 투수를 영입을 했었는데요. 일례로 지난 5월에도 KT와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심재민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좀 전문적인 자완 불펜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심재민 선수는 선발이나 롱 릴리프로도 좀 활용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진해수 선수는 LG에서는 불펜진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좀 올해 1군 무대에 많이 서지 못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두 구단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기사를 보니까 이 차명석
LG 단장께서 먼저 의사를 물어봤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LG 쪽으로는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또 네, 어느 정도 좀 두 구단의 어떤 이 소통이 좀 잘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2차 드래프트도 있었고 네. 단장들이 좀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곳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진해수 선수 나이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판 횟수도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롯데의 걱정, 뭐 박준혁 단장하고 통화를 좀 해보셨어요? 지금 박준혁 단장께서 좀 얘기한 것 중에 저는 가장 조금 이해가 좀 쏙 됐던 부분이 이 퓨처스 경기에 27경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9월까지도 굉장히 계속 등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 특별히 어디가 아프다라든지 예.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구위가 뭐 좀 심각하게 떨어졌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고요. 네.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아하. 1승 1세이브 5홀드지만 일단 평균 자책점이 1.61이거든요. 네. 보통 아시다시피 베테랑 선수들이 좀 2군 무대에 가면은 조금 조절을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안을 조금 모색해보는 사례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진해수 선수는 27경기에서 어쨌든 성실하게 제 모습을 좀 다 보여줬다라고 봐도 저는 무관한 것 같거든요. 이 성적 네네. 자체로 보기에는 예. 그렇다라는 거는 좀 이 선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언가 자신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네.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성실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예. 부분도 이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습니다. 박준영 롯데 단장이 FA 추가 영입보다는 트레이드 그리고 2차 드래프트로 부족한 부분 보강에 이제 집중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2차 드래프트에서 내야수를 뽑았고요. 2명이나. 그리고 이번엔 자완 개투를 위한 트레이드도 단행했습니다. 롯데 지금 이번 겨울 움직임 어떻게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는데 박준혁 단장 설명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다 이거를 뭐 구단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맞죠?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좀 영리하게 빈 공간들을 채워가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올해 FA 1호 계약이었죠. 이 네. 전준우 선수를 잡은 부분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루수 안총 선수를 안 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좀 빠르게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다만 롯데 하면은 또 이 화끈한 공격력을 좀 앞세웠던 팀이잖아요. 여기에는 좀 안치홍 선수의 지분도 꽤 있다고 봤는데 네. 이 부분을 물었을 때 이제 박준혁 단장이 이게 이제 큰 과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FA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철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또 이게 시장이라는 게 좀 네.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른 게 시장이잖아요. 네. 더욱이 좀 각 구단들이 샐러리 캡을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롯데 입장에서도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 이제 불펜에서 또 굵직한 자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무리를 해서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이게 무리는 개인적인 해서. 생각입니다. 그래도 모른다게 아닙니다. 자, 이제 롯데가 외국인 선수도 지금 제가 이제 앞선 방송에서 한번 설명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반즈 선수는 지금 재계약을 추진하는 분위기고 새 외국인 타자는 영입하겠다는 이제 지금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외국인 선수 쪽은? 이 롯데가 오프 시즌에 단장과 감독을 모두 교체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김태형 감독이 외인 관련해서도 좀 몇 마디 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좀 윌커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좀 빠르게
재계약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반지 선수와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 협상을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가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대안 또한 같이 투트랙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외인 타자 같은 경우에는 새 얼굴로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구드론 선수의 경우 이제 50경기를 뛰었지만 이제 홈런이 한 개도 없었는데 맞습니다. 이 살짝 김태형 감독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돌이켜 봤을 때 좀 장타력 한 방을 좀 갖춘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방을 갖춘 타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지용 선수 이적에 따른 FA 이적에 따른 이제 보상금이냐 선수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 롯데가 보상금 10억을 챙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롯데로서는 좀 고민을 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오후 5시 30분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팬들 사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선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에도 분명히 좀 좋은 선수들이 많죠. 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즉시 전력감 위주로 본 것이 아닌가 좀 싶어요. 이 직전감으로. 필요한 포지션별로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가령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일단 한화 출신이었던 이 오선진 선수를 데려왔죠. 네. 그리고 또 뭐 유망주를 선택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네. 롯데에도 잠재력 많은 선수들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존 선수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롯데 이러고 보니까 지금 움직임 자체가 딱 그 윈나우를 향해서 뭐 지난해도 윈나우였지만 더 이렇게 촘촘하게 보강하는 느낌이네요. 롯데가. 맞습니다. 그리고 좀 단계가 그래도 조금 제법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느낌을 좀 주거든요. 네. 그 김태형 감독이 이제 취임식에서 네. 뭐 우승이 뭐 네 집 자식 이름도 아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1차 목표는 가을야구 그리고 2차 목표는 우승이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롯데 좀 새 기조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이혜진 기자 한번 우리 스튜디오에서 한번 다시 뭉쳐야죠. 모니볼 원조인데. 언제든 불러주죠. 그 원년 멤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창립 멤버인가요? 예, 창립 멤버 다 되고요. 원년 멤버 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희진 기자 전화 연결 들어보셨습니다. 진해수 선수와 인터뷰도 좀 추진을 했는데 이게 참 연락이 좀 제대로 닿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뭐 진해수 선수 트레이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곧 진해수 선수 전화 인터뷰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제 3만 구독자가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힘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